네, 반갑습니다. 몸과 마음에 대화 강의를 맡은 오보아입니다. 어느새 12강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할지 그것에 대한 원리와 수련을 함께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마음이 몸으로 들어온다. 그것을 집으로 돌아오자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렇게 마음이 몸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의 근육, 즉 힘이 생긴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몸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몸과 연결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이완이다. 그래서 이완의 3단계에 대한 훈련도 했고요. 그리고 이완된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이완의 상태가 진기를 느끼는 상태인데, 진기를 느낀 상태까지 들어가는 그런 연습, 그리고 훈련도 함께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몸의 감각과 그리고 경락을 여는 그런 훈련법들도 몇 가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 10강에서 했었던 마음의 단내리기라는 것이 또 몸과 마음의 대화의 교육에 한 정점을 이루는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하자. 그래서 마지막 12강에서는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건강한 타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몸에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현재 머물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머물 때 우리의 의식도 깨어나지만 몸에도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끌려다닐 때 과거로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의 기운이 허했던 것처럼 우리는 현재에 머물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사실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몸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 바로 현재 머무는 그런 감각 훈련이 된다. 그래서 현재 머물자. 현재 머무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몸에 들어올 때랑 아닐 때랑 차이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좀 나와 보실까요? 자, 손을 한번 깍지를 껴보시고요. 자, 이제 보통 이제 평상시에 힘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누를 테니까 그냥 잠깐 버텨보세요. 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니까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으시는데 보통 이 정도 되거나 좀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자,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몸을 느껴보세요. 잠시 몸을 느끼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을 잠시 느끼면서, 자, 이제 손에 살짝 힘을 주시고요. 힘이 굉장히 세셨는데요. 자, 박수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냥 일상의 상태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힘을 사실 다 못 씁니다. 그런데 마음이 몸에 들어올 때 마음이 들어오면서 기운도 들어온다. 그 기운이 힘이다. 그리고 그때 온전한 생명의 상태로 깨어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머물기, 그리고 마음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좀 더 힘과 그리고 바탕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몸으로 불러오는 것이 그냥 그러면 좋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바꾼다. 그래서 몸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와서 살자.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마음이 몸으로 들어온 상태, 그리고 닻이 내려진 상태, 이런 상태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 조상들께서 선도회라는 우리 전통의 명상에서 쓰시던 그런 표현입니다. 행주는 걷거나 멈추거나, 좌와는 앉거나 눕거나, 어묵은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동정은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즉 쉽게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걷죠. 그리고 멈춰 있을 때 있고, 그리고 앉을 때 있고 누울 때 있고, 때로는 말하고 때로는 듣고, 그리고 때로는 막 뭔가 동작을 하고 움직이고, 때로는 그냥 고요히 있고, 이렇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8글자에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행주자와 어묵동정하는 우리 생활 중에서 무엇을 할 건가?
전통의 명상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념념불망의수단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생각과 생각 속에서도 잊지 마라. 의식을, 즉 마음을 단전에 두는 것을.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말뜻을 해석하면은 항상 의식을 단전에 두어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즉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음이 몸에 머물도록 해라. 항상 집에 머물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항상 마음에 닻을 내리자. 마음에 닻을 내리고 내 몸과 하나 된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자. 지금 이제 잠깐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든 서 있는 자세에서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자, 그냥 일어나 그 자리에서 가만히 눈을 살짝 감으시고 몸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마음이 몸으로 들어온다. 몸을 느끼고 그리고 가만히 닻을 내려봅니다. 그냥 마음으로 단전으로 닻을 내리자. 그 기운을 살며시 아랫배로 내려준다. 자, 이제 그 느낌을 느끼면서 가만히 제자리에서 한번 걸어 보실까요? 눈은 살짝 뜨셔도 되고 감아도 되고 그 느낌을 느끼면서 가만히 걸어 봅니다. 내가 움직임을 주고 있는 이 순간, 걷고 있는 이 순간에 걸으면서 가만히 닻이 내려진 그리고 몸을 느끼는 그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만 멈추시고 이제 살짝 자리에 앉으시고 편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잠시 눈을 감고 몸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몸을 느끼며 닻을 내린다. 마음에 닻을 내리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조금 더 고요해지고 중심이 좀 잡히시죠? 이 느낌이 언제 할 수 있냐면 항상 그것을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불렀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념념불망의수단전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의수단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의식을 단전해 둘 것인가 이제 그것을 닻을 내리자라는 표현으로 기운이 중심이 잡힐 수 있도록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내 중심의 힘이 생기고 주변으로부터 덜 흔들리는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음이 몸에 들어온 상태에서 현재 머문 상태에서 내가 걷고 현재 머문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내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훈련을 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명상을 좋아하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나 이렇게 마음과 몸이 연결된 상태에서 그리고 단전의 중심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생활할수록 좋다. 그리고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선도의 조상들은 원래 우리나라의 시초인 단군 시대에는 이런 생활이 국민 누구나 하던 보편적인 생활 문화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활 문화, 전통의 문화를 우리 몸 안에서 생활 속에서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닻이 내려지고 마음이 몸에 들어와 있는 이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메시지를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 에너지를 느낄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서로 떨어져 있는 세계가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것이 생명의 세계, 타오의 세계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과 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타오의 눈이고
그 에너지의 흐름과 원리를 적용하는 삶이 바로 타오의 삶이다. 자, 타오, 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여행이라는 책에 나오는 깨달음의 메시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를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 그것이 타오의 삶이다. 그럼 어떻게 타오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몸과 마음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고 훈련하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큰 꿈이 있다. 그것은 건강한 삶, 건강한 세상에 대한 꿈인데요. 그 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자신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참 세상이 안 바뀌어, 세상에 문제가 많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참 많이 나오기도 하고 흔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바꾸는 중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이 건강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아니면은 그 지역사회가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시대라 한 사람의 이상한 잘못이 전 국민에게 바로 뉴스로 전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 지구 반대편까지도 바로 전해지는. 그러니까 나 개인의 건강이 나만의 것일 수 없는 그런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것이 그만큼 세상의 건강에 중요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건강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12강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건강해질지, 몸도 마음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박하지만 너무 크고 아름다운 꿈이다. 내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내가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읽어보실까요? 나의 건강한 몸과 마음이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건강하게 합니다. 나의 건강한 몸 그리고 마음, 그것이 바로 민족의 건강에 그리고 인류 건강에 중요한 시작점이고 또 끝이다. 인류가 건강하더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류의 건강의 시작은 내 건강이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민족과 인류를 건강하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웃는 이것이 웃음이 저절로 나잖아요. 이것이 공명이다 합니다. 이것이 공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연에는 항상 공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파장 받는 거고, 안 좋은 친구 만나면 안 좋은 그런 정보도 받는 거고,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좋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으면 자연의 아름다운 파장이 나에게 들어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공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주변과 서로가 좋은 파동으로 공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웃음이 순수하고 이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우리도 지금은 어른이 되어 있지만 다 이 시절이 있었다. 잘 기억은 안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저렇게 맑고 순수한 상태로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순수함이 맞나요? 긴장이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들어가야 될 건강한 삶의 모습은 저 순수함과 즐거움과 밝음을 계속 지키고 키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건강한 삶이 아닌가. 그때 긴장이 놓아지고 내면의 밝음과 행복으로 우리 개인이 그리고 가정이 세상이 건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의 웃음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지금까지 12강에 걸쳐서 진행된 몸과 마음의 대화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